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이순애, 박화숙, 오세라, 유순복, 김유실, 임영신.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사의 이면에 가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입니다. 툭된 가족을 옥바라지하고 독립운동 거점인 만주에서 고단한 삶을 꾸리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길가에 나서 옥고를 치렀던 여성 독립운동가.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이분들의 삶은 독립운동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아픈 기록은 매우 적게 남아 있습니다. 참혹한 고문을 받고 몇 달씩 갇혀 있다가도 재판도 없이 방면된 경우가 많고, 조선인 여성으로서 모욕당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침묵한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들, 광복 80년 3.1운동 106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이제는 찾아 불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5시엔 대세남에서는 광복 80년 특별기획 1919 불꽃처럼 들꽃처럼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2부 숨은 조력자들 편이 방송됩니다. 아무도 몰랐던 숨은 여성 독립운동가 수많은 유관순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3월 4일 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광복 80년 3.1운동 106년을 맞아 5시엔 대세남에서 준비한 광복 80년 특별기획 1919 불꽃처럼 들꽃처럼,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숨은 조력자들을 주제로 충청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오늘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선인역사문화원 김형목 연구소장님,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예지숙 연구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예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이고요. 또 독립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데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장터와 독립을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투쟁했던 분들의 흔적이 충청 지역 곳곳에도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록되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들은 아직도 역사의 빈칸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김영목 소장님. 예, 여성들이 단순하게 독립운동가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지탱해가고 실질적으로 남편이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했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원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성 운동가들의 한략상을 다시 조명해내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이를 재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미흡했던 게 아쉽고, 지금 조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도 너무 미약하죠. 우리 예지숙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성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남성 엘리트, 상층 신분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동무대가 아니라 그간 역사 속에서 이제 소외되었던 그런 여성들과 함께 이루어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남성 또는 엘리트들의 동무대였다면 독립운동의 의의도 당연히 이제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포함한 어떤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이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참여했고 그러한 정신적 유산이 우리 현대 한국에 이어졌다고
의미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이 뭐 단순히 무력 항쟁 또 남자들의 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고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제는 다들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물론 뭐 유건순 열사처럼 이렇게 횃불을 들고 당당히 맞선 그런 독립운동가도 있었지만 여러 방면에서 뭐 군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독립군 라디오 방송을 한다든지 임시정부의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말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록에 부재가 있을까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가치관, 삼봉지도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역할은 남편을 보조하는 그런 의식들이 잔존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굳이 여성들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제시의 일기 같은 이제 육아 일기지만 독립 임시정부 요인들의 어떤 생활 이면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록을 남겼고, 그다음에 이제 정정아 여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술로서 자기가 그 역사를 이제 복원해내는 이러한 작업들이 몇몇 소수에만 제한되어 있었지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여성들 자체도 의식들이 그렇게 그 당시는 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0년, 70년 지나고 어떤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서 다 거의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구술조차도 사실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반들이 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성들의 그 활동을 그 당시에 발간됐던 신문이라든지 우리가 뭐 잘 아는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에조차도 특수한 몇 분 빼고는 여성들에 대한 활동을 거의 기록으로 남긴 게 없거든요. 심지어 일본 그 첩보 문서 이런 데에도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마하고 이러한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걸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성운동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희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봉건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항일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한 몫을 해냈다는 것이 정치나 사회적으로도 좀 저희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좀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여성 독립운동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어떤 현재적인 의미 좀 이르긴 합니다만은 그것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대 한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심하고 많이 이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여성 독립운동을 소환하는데 이제 저는 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한민족이 일제 지배에 저항한 운동이고 그 안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단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민족 안에는 양반, 여성, 백정 그리고 기록을 보면 거린 아이들도 뭐 태극기를 흔드는 그런 뭐 자료가 딱 하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뭘 외친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어찌 보면 더 넓게 좀 보자면 차별에 대한 반대 운동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성들이 자신의 처지에서 이 힘을 좀 내보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봐야 옛날에 있었고 훌륭한 사람들이 운동을 했구나. 아, 참 잘하셨다라고 박수를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현재까지 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지역, 성별,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했던 그런 운동인데 전국적이었고 또 모든 계층이 참여했던 그런 동시다발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건 지역별로 조금씩 이 차이점, 특징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뭐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여성이 더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항일 독립운동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평가를 좀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 충청남도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 특징을 저희가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한제국기부터 근대 여성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성들의 참여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 1907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국제보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성들이 단체를 만드는 것이 한 70개 정도가 돼요. 모금을 하기 위한 걸. 그런데 충청남도나 충청국대에는 한 개의 단체도 없어요. 이제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의연금을 냈거나 아니면은 절에 다니는 분이 신자가 이제 이런 케이스 빼고는 집안에서 하게 되니까 문중 단위를 하게 되니까 뭐 김소사, 박소사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개별적인 경우를 빼고는 이 충청도 지역에서는 1919년 3.1운동 당시까지도 어떤 집단적인 그의 경우에는 아마 공주 영맹여학교를 빼고는 여성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뛰어든 케이스가 없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영맹여학교가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김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출신이었던 유관순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했던 거는 근대 여성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각성이나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개별적으로 어떤 게 보면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던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3.1운동을 겪고 나서부터는 극복되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여성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 흔히 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인 책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3.1운동이 이 사회에 던졌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사회적인 존재성을 자각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성운동이 진전될 수 있었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이제 유관순 열사인데 유관순 열사의 대표성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간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연구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예주식 교수님께서는 이런 아쉬움도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많이 공감하는데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록이 없다고 역사가 아니냐. 기록이 없으면 역사화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자들을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어떻게 역사화할 것이냐. 그랬을 때 좀 시각의 전환이 저는 이 분야에서는 뭐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은 주로 그 시대의 한계에 의해서 사적 공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가족 안에서 담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근대 교육을 받고 교회에 다니면서 밖에 나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결혼, 출산, 가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게 얘기하면 결혼 이후에 독립운동에 있어서 어떤 성별 분담을 하였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대의 성별 분리의 상황 그러면 젠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 속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어찌 보면 한 사람만의 어떤 영웅적인 투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가족 단위가 같이 어떻게 움직였냐, 어떤 상호 간의 관계를 가지고 움직였나는 더 넓은 시각이 좀 확보될 것 같고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맨날 당사자 이 자료가 없으니 못 쓴다는 푸념을 좀 늘어놓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자, 오늘 저희는 광복 80년 3.1운동 106년을 맞아서 5시엔 대세남에서 보내드리는 특별기획 1919 불꽃처럼 들꽃처럼 여러분은 제2부 숨은 조력자들 편을 듣고 계십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광복 80년 3.1운동 106년을 맞이해 우리 지역 여성 독립운동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청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에 대해 재조명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숨은 조력자들 충남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여성 학생들, 또 3.1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학생들, 대한애국부인회, 조선애국부인회, 참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개인도 있습니다. 이 충남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 오늘 좀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분씩만 좀 짧게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장님. 뭐 아무래도 공주에서 예. 영명여학교 다니면서 했던 김연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예. 이 학생이 그 당시에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공주라고 하는 어떤 지역성을 벗어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더더구나 그 시장에서 그 공주 시민들과 함께 연대를 했다라고 하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마 공주가 생긴 일에 최대의 그 천지개벽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뭐 직산 지역에 있었던 예. 숙자매들의 역할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역시 3.1운동이라고 하는 기점을 계기로 해서 충청도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통한 어떤 사경이나 전도의 활동 예. 그다음에 그 교회를 통한 근대 여성 교육 이것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가장 밑거름이 되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지금 말씀해주신 바로 이 김현경 독립운동가는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지 저희가 극화로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자, 여기 싱싱한 과일 사세요. 1919년 4월 1일 오후 수상한 두 여자가 공주시장 입구에 나타났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어차피 우린 호랑이 골에 들어왔어. 선생님, 순서들이 곳곳에 있어요.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시장으로 들어가자. 따라와. 예, 선생님. 두 사람은 공주 원명보통학교 교사 22살 김연경과 그녀의 제자였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장터 안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잠깐만요. 그녀들 앞에 나타난 남성은 유관순의 오빠 유준석이었다. 김 선생님, 저도 준비가 됐습니다. 영명학교 학생들이 시장 곳곳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잘했어요, 유준석 군. 우리 임무는 태극기를 시장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자, 그럼 시작할까? 예, 선생님. 동포들이여! 이 순간 우리의 외침이 일제의 총칼보다! 일제의 말발굽보다! 일제의 탄압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줍시다! 대한독립 만세! 이때부터 약 7분여 동안 공주는 혼돈에 빠졌다. 일본군의 공식 기록엔 여성 1명 포함 체포자 47명이라 적혔지만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았다. 칼을 맞고 쓰러진 김연경은 현장에서 체포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투옥됐다. 감방 안에서 김연경은 그곳에서 유관순과 조우한다. 괜찮으세요? 당신은 누구시죠?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혹시 서울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그 학생? 맞아요. 하지만 여긴 그런 이름이 필요 없는 곳이죠. 관순이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졌어요. 보통학교 선생님이시라면서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주먹을 꼭 쥐었다. 371번 유관순 면회! 371번 유관순 면회!
유관순 생애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도 김연경이었다. 관순아, 얼굴이 왜 이렇게 붓고 멍이 들었니? 그 피는 뭐고? 나는 괜찮아요. 어젯밤에도 그놈들이. 관순아, 죽으면 안 돼. 힘을 내야 해. 나는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더 원통하지 않아요. 부족하나마 난 내 의무를 어느 정도 수행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면회 시간 끝났다. 들어가. 잠깐만요. 저 아이를 저대로 두면 죽어요. 제발 병원에 입원이라도, 아니면 가출소 시켜서 집에서 조금이라도. 면회 끝. 유관순은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향년 17세였다. 김연경은 그녀의 시신을 인수하고 직접 장례를 준비하고 수의를 입혔다. 그리고 유족들을 대신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유관순을 지켰다. 김연경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인 건 1974년 3월 1일 동아일보 특집 기사였다. 한국 부인회 홍성지부가 있는 낡은 건물, 귀퉁이 2칸 방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77살 노인의 모습으로였다. 저희가 이제 공주 지역 만세운동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충남, 천안 또 아산 등에서도 3.1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만세운동을 주도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분들을 또 기억해야 할지 예지숙 교수님께서 어떤 분을 좀 저희가 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역시 지역에서 운동을 주도한 예. 학생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보통 근대 교육을 받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근대적인 세계관을 접한 사람들이 특히 3.1운동 당시에 시위를 주도하고 운동을 주도한 것은 예. 아주 전국적이고 좀 보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권에서도 역시 근대 교육을 받은 그 근대 교육의 수혜자들인 여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는데 특히 이제 김이모 독립만세운동에서 광명학교 여학생, 예. 민옥금, 한희순, 그다음 황금순 예. 등의 주도하에 천안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있었고 예. 이 시위가 아흔의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예, 뭐 우리 이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여학생들의 시위라고 하는 게 이때 참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게 여학생들은 통상 지금은 뭐 당연히 거리도 막 다니고 그랬지만 예. 거리는 여성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아. 여성들은 거리를 다닐 때 혼자 다니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예.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있어야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예. 근데 이 여성들이 그야말로 담장 안에 있던 여학생들이 온순하고 순한 그런 젠더 규범 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되는 여학생들이 담도 펄쩍펄쩍 넘어요. 자료를 예. 보면. 어. 그러면서 이건 이제 이화학당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충청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양상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은 못 나가게 하죠. 하지만 학생들은 담장을 뛰어넘고 나를 짓밟고 지나가라라고 하는 선생님을 정말 밀치고 뛰어나가거든요. 예. 사자같이 아우성을 쳤다라는 일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리에 나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독립을 외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주체로 뭐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그런 양상이 확실히 이 광명학교 여학생들에 의해서 이 충청 지역에서도 좀 보여진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가 직산이라고 하는 이 양대 학교에 우리가 숙자매라고 하는 이 이제 예. 세 분이 주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는 예. 우리나라 여성 경찰관으로서 최고위직 올라가는 그 항인숙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이름을 개명을 합니다만 예. 그런데 직산에서 그렇게 여학생들이 나설 수 있었던 거는 여기가 우리나라 건강개발에 아주 노다지거든요. 직산이라는 데가. 그래서 일찍이 성공회가 여기 들어와요. 영국인 기사가 예. 성공회 신자야. 그래서 브래들리라고 하는 수원 교구청에 있는 신부가 예. 여기 그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산이라는 곳이 우리가 천안이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중심지가 되어 있지만 직산역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로서 물산의 집산지예요. 예. 그런데 그런 그 우리가 숙자매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산의 염치라고 하는 데서 예. 이제 우리가 한연순이라고 하는 영신학교 교사. 예. 그 다음에 김복희라고 하는 당시 이하학당의 학생이 이제 3.1 운동을 주도하는데 예. 나중에 전재풍 목사의 부인이 되는데 예. 1930년대 경기도 지금의 그 안산시 그 바늘에서 상록소의 주인공이었던 최용신이가 예. 거기서 야가 활동을 하고 부인의 활동을 할 때 거기에 전도사로서 예. 그러니까 교회 목사의 부의 사모로서 그걸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김복희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염치의 한연순이라고 하는 분은 대구 분인데 원래 거기 와서 교사를 하면서 그 김복희와 연계가 되었던 예. 그렇게 하면서 아산 지역 3.1 운동을 할 때에 그 여자들이 직접 낮에 나서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하게 되느냐 밤에 햇불시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충청도 쪽이 예. 산이 많아서 햇불 시위가 심한 게 아니라 그런 보수적인 걸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의 햇불 시위였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3.1 운동에서 예. 그동안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마을의 산세라든지 또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밤에 이제 산에서 횃불을 피우면서 했던 그 평화로운 시위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 현장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김복희 독립운동가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어떤 모습일지 106년 전 충남 아산 염치의 백암리로 가보겠습니다. 1919년 조선의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일본 총독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들을 강제 휴교시켰다. 바로 그 무렵 이화여학교 학생 김복희가 고향인 아산 백암리로 내려와 그의 옛 스승 영신학교 한연순 교사를 찾았다. 선생님, 서울 소식을 들으셨나요? 무슨 소식이지? 지난 3월 1일 군중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정말이니 복희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 네, 선생님. 저도 직접 봤어요. 그런 일이 있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될까? 그래서 저도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외침도 계속될 거예요. 1919년 3월경 중부지방에서는 횃불 봉화 시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산 백암리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백암리 만세운동에 참가한 여성 참가자는 단 2명인데 이화학교 학생 김복희 그리고 그녀의 스승 한연순이었다. 일본 놈들이 큰 방이라도 들이닥칠 텐데 정말로 이래도 되는 거유? 그러게.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라면 해야 합니다. 남들을 가만히 있는데 공연히 우리가 나섰다간.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이미 수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섰어요. 우리가 침묵하면 조선의 미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방화선에서 횃불을 올리면 주변 마을까지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조선의 자유를 위해 외칩시다. 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저들을 체포하라! 대한독립 만세! 일본 헌병들은 총을 쏘며 산을 올라왔다. 그러나
시위를 주도했던 김복희와 한현수는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헌병을 피해 산을 타고 내려오다 낭떠러지 및 돌밭에 떨어졌다. 특히 김복희는 얼굴을 다쳐 피투성이가 됐고 결국 일제에 체포되어 공주 감옥에 수감되었다. 1919년 7월 9일 그녀는 추록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의 만행을 알릴 거야. 내가 우리 조국이 처한 일들을 세상 천지에 밝혀야 해. 추록 후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919년 11월 25일 미주 신한민보에 그녀의 글. 저는 이화학당 4학년 재학 중 3월의 거룩한 외침에 동참하고자 고향 아산에서 봉화를 들었습니다. 헌병대의 총칼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우리 마을 사람들은 피로 길을 적셨지만 지금 이 간방의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더욱 푸르게 느껴집니다. 간방 밥그릇에 담긴 검은 쌀알은 모래알보다 딱딱하지만 우리 3명이 돌아가며 나눠 먹을 때면 오히려 힘이 솟습니다. 간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몰래 손바닥에 독립을 새긴 것이 들켜 매를 맞은 적도 있으나 이 손톱 자국이 오히려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하오니 우리 어린 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횃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당시 특히 미국에서 발행되던 신한민보와 같은 교포신문은 조국의 상황을 중요 기사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교포사회는 조국의 독립운동 소식을 접하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신한민보는 1919년 11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채 발행 소식과 병행해 김복희의 체험기를 게재했다. 여학생의 시선에서 본 옥중 생생한 기록을 통해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김복희는 이화학당 보육과에 진학해 졸업하고 사혜리시 여사의 강경 황금정 여학교 부속유치원 설립에 참여했다. 이후 강경 만동여학교, 공주 영명여학교 부속유치원 교사, 영명여학교 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선생님, 독립이란 무엇이에요? 독립이란? 그게 뭘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더 계실지 궁금한데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우네장터의 이제 만세 시위를 이야기할 때 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유관순만 이야기하지만 유관순 열사의 엄마였던 이소재 여사, 그다음에 김구영 열사의 어머니였던 최정철 여사 이런 분들은 거의 60대에 가까운 노인이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최정철 열사가 그 김구영 열사를 끌어안고 함께 현장에서 피살이 되고 그 유관순 아버지 유중건이가 그 피살이 되었을 때 그 유관순의 엄마였던 이소재 열사가 그 끌어안고 거기 현장에서 거기는 부부가 앉아 함께 그 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유관순 여사가 지나치게 아우네장터에서의 그 역할을 너무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엄마가 현장에서 순국을 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자식이 없잖아요. 오빠는 그 당시 4월 1일 날 뭘 했냐면 공주시장 만세 시위를 갖다 유석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딸이 당연히 3월 15일 14일에서 15일경에 사촌 언니 유예도 하고 여기 뱅천을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만세 시위를 할 때 그 이전부터 이제 준비는 같이 해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은 유관순 열사에 비해서는 그 어머니였던 이소재 여사에 대한 얘기는 현장에서 순국했다는 얘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김구홍 열사의 모친이었던 최정철 여사는 현장에서 자식하고 순국했다는 것밖에 예. 없는데 저는 충남 천안 출신 남동순 운동가를 좀 꼽고 싶습니다. 예. 뭐 이제 알려진 바로는 6살부터 유관순 열사와 이제 함께 자란 이제 소꿉 친구고 예, 또 예. 이분도 이제 이화학당을 다니셨고요. 예, 유학을 하신 거죠 당시에. 예.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와 같이 이제 독립 만세 운동을 하셨고, 근데 뭐 그래서 뭐 검거가 되셔서 예. 옥고를 15개월 치르시고. 그리고 끝나냐 나와서도 독립운동을 계속 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특히 이제 한국전쟁 때 고아원 만드셔서 예. 전쟁 고아들을 돌보시고 그 이후에는 4.1 여성동지회 1960년대 정도 되면은 여성 독립운동을 좀 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어찌 보면 생존자분들께서 이런 3.1 여성동지회 만들고 서로 이제 구술체력도 하시고 이러거든요. 그런 작업에 좀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이분도 유관순 열사와 함께 기억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관순 열사의 친구이죠. 뭐 어린 시절부터 정말 친구였던 이 남동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도 저희가 드라마로 극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동순아, 우리 돌 던지기 하자. 좋아. 누가 더 멀리 던지나 보자. 지난번엔 네가 운 좋아서 이긴 거야.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나부터 던진다. 야! 돌이 엉뚱한 데로 갔어. 아이고 배 아파. 두 소녀는 경쟁을 즐기면서도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친구였다. 그래서 한 마을에선 이렇게 통했다. 관순이와 동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과 그녀의 친구 남동순이었다. 1919년 고종 황제 서거 직후 이화학당 내에서 전개된 학생운동은 남동순의 정치적 각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월 28일 전교생 결의대회에서 유관순이 주도한 5인 결사대에 가담. 3월 1일 파고다 공원 시위에 참여하면서 대한문 앞에서의 만곡 행렬을 주도했다. 우리는 일본이 아닌 조선의 백성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일본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조선은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 후 1919년 4월 1일 병천장터에서 벌어진 아온의 만세운동에서 남동순은 유관순 가문과 협력해서 태극기 제작과 배포 책임을 맡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체포됐고 견디기 힘든 고문을 받아야 했다. 남동순, 유관순의 친구라며? 네가 속한 조직은 어디냐? 그런 조직이 없다. 주동자가 누구야? 주동자는 조선민족이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고문이 시작됐다. 일제 형사들은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단단히 묶고 두 다리마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결박했다. 그리곤 끓는 듯한 고춧가루 물을 그녀의 콧구멍에 마구 들이부었다. 입을 열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네가 아는 걸 말해. 모른다. 절대 말하지 않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뭐라고 주절대는 거야? 알아듣게 말해봐. 오마에 타치와 호로비루다로.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마에 타치와 호로비루다로. 그렇게 남동순은 어떤 정보도 말하지 않았고 고문은 계속됐다. 불에 달궈진 쇠막대가 그녀의 팔에 닿아 타들어가는 냄새가 감방 안을 가득 메웠고 날카로운 이쑤시개가 손톱 밑을 파고들어 입이 저절로 벌어졌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남동수는 차디찬 바닥에 던져졌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피범벅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심지어 옥중에서도 옥바라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동료 수감자들을 독려한 사실이 재판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아저씨, 힘내세요. 그 상처는 뭐죠? 어떻게든 약을 구해볼게요. 형무소에 같이 있던 유관순이 옥사했으니 홀로 남게 된 남동순. 그러나 감방에서 나온 뒤에도 그녀의 싸움은 계속됐다. 어이! 어디 가는 건가? 강 건너로 시집간 언니를 만나러 갑니다. 허튼 짓 하는 거 아니지? 가라. 남동수는 남미령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독립자금을 전달하고 국내 정보를 수집하며 무장투쟁에 참여했다. 광복 이후에는 독립촉성 애국부인단을 조직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6.25 전쟁이 터지자 전쟁 고아들을 거두어 한미고아원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천여 명의 고아들을 품에 안았다. 107년의 생일을 독립과 사회봉사에 바친 남동수는 한국 현대사에서 두 번째 유관순이라 불릴 만한 위상을 지닌다. 그녀의 삶은 한 여성의 독립투쟁이 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었다. 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들입니다. 충남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 운동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두 분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 더 소개해주고 싶으신지 참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는 유관순 일가의 대들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유관순 열사의 올케였던 소산 조화백 여사거든요. 조화백 여사가 사실은 강원도 양양축 출신이고 공부는 개성의 호수선 여학교를 나오고 나중에는 여기 3.1운동 조금 전에 여기 내려와서 영신여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유관순 일가가 완전히 이제 폐가망신이 된 거잖아요. 오빠 구속됐지, 유관순 열사 구속됐지, 아버지 엄마는 현장에 돌아가셨지. 그랬을 때 그 밑에 남동생 둘을 거두어서 사실상 어머니 노릇을 낸 게 조화백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빠 유유석 같은 경우에는 그 공지 3.1운동 됐지만은 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아나키스트로 활동을 해요. 그랬을 때 조화백 여사가 원산에 가서 교사를 해요. 이 학교 진성여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 약 한 10년 동안을 그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동생 둘을 다 결혼시켜서 분가시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식들은 한 명은 거의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그런 그걸 하면서도 유관순 일가를 갖다가 지켜냈던 뭐 독립운동에 뛰어들어가 그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양양 3.1 운동을 주도를 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풀려났다가 유관순 일가를 갖다 지켜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게 남성들은 감히 할 수가 없죠. 그 호가 적을 소자에다가 매산자거든요. 그래서 적은산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누가 지어준지 아직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말 조화백 여사한테 맞는 것 같다. 또 한 분은 신채호 선생의 아내분이기도 하시지만 이분 자체로도 너무 이제 안타깝고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직업인으로 당당하게 자기 삶을 개척하셨던 박자혜 선생 대해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이분은 사실 신채호 선생님이랑 혼인을 하셔서 충청도와 연고가 있지 출신은 경기도 분이시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서울 북쪽에 있는 강북구 수유동 뭐 이쪽으로 해서 태어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출신이 애기공녀로 들어가셨더라고요. 나인이죠. 나인이셨어요.
그리고 대한제국이 강제 강점되고 나선 불법 강점되고 나서는 나오셔서 숙명여학교에 예.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나오셔서는 당대에 거의 여성으로서는 이제 최고 직업일 수 있어요. 예. 뭐 조선총독부 의원의 의학강습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거기서 간호사 예. 3파 면허 예, 공부를 하시고 예.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하시면서 조선총독부 의원 산부인과에서 이제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죠. 예. 뭐 그러면서 근무를 하시다 3.1운동을 맞으시면서 뭐 같은 직군에 있는 이 간호사들과 같이 간호회 결성해서 만세를 좀 재창하시고 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그때 신채호 선생을 만나셔서 이제 예. 결혼을 하게 되시고 이분데 사실 그 만리 타국에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하러 넘어갔다 그러도 예. 이건 사실 난민의 지위거든요. 정치적인 난민이지만 예, 처지는 예. 정말 난민입니다. 하루에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예. 살 길 하나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생계를 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박자혜 선생이 면허증이 있으시잖아요. 예. 국내 면허증이.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서울의 종로 3가에 YMCA 건물 저 뒤편에 예. 소재에 있고 지금 현판도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데 예. 산파 박자혜라는 간판을 내걸고 예, 산파원을 여시죠. 당시에 이제 여성 전문 직업으로 각광받는 직업이긴 했습니다만은 예. 뭐 굉장히 감시를 받으시면서 그렇죠. 예, 어렵게 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와서 혼자 애들이랑 잘 먹고 잘 살겠어가 아니죠. 이 신채호 선생에게 계속 독립자금을 좀 독립자금을 마련해주고. 생활자금 그야말로 예. 견디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삶을 이어가셨다고 해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예.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1926년에 의열단의 나석주 열사가 예. 예, 의거를 하실 때 길잡이를 하는 등의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짜 추리고 추려서 오늘 몇 분 이제 겨우겨우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서운한 독립유공자 가운데 여성 독립운동가가 비율로 봤을 때 3.7%라고 해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서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속도는 상당히 더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아쉬운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일 강한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발굴하고 이러면서 선양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국가본부가 성격을 하고 했으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뭐 한 15년 뭐 20년 이 정도는 나눠고 해야 지금 뭐 18,153명인가 포상을 갖다가 얼마나 앞으로 더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뭐 3.7%니까 진짜 극수 660명 예. 그 정도 이제 수준인데 이러한 것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말로만 맨날 할 게 아니라 예.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추진이 돼야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요즘 젊은 후배들이나 제자 같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고 이제 기대가 된다 그러지만 굉장히 그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공간을 좀 해주고 제공이 돼야지 그걸 일일이 개인이 뭐 주로 자료들이 일본에 많이 있으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많이 있는데 그걸 직접 찾아가지고 그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한다는 거는 뭔가 조금 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공연구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동감하고요. 자료가 일단 없으니까 찾아보기라도 하자.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국가보훈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뭐 어떤 논문을 쓰거나 뭐 할 때 국가보훈 요것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덧붙이자면 이것이 국가로만 넘길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도 또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또 사회적 문화적으로 기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국가보훈으로 자꾸 이것이 좁혀지다 보면 국가보훈을 받지 않으면 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기록 때문에 보훈을 못 받는 그런 일도 있으니까 좀 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또 기리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그간 몰랐으니 미안하다라고 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안타깝다 뭐 이런 마음으로 과거의 이야기에 잠깐 감정이입하고 넘어오는 차원에서 좀 끝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 여러 사회 문제, 뭐 젠더 이슈 이런 것들에 같이 연관해서 좀 함의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좀 자소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야지 좀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너무 좀 국가보호는 국가보호대로 가되 우리 또 사회문화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환해 오고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충청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숨은 조력자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몇 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법인 선인역사문화원 김용목 연구소장,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예지숙 연구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복 80년 3.1운동 106년을 맞아 다시안 대선하면서 준비한 특별기획 1919 불꽃처럼 들꽃처럼 내일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해라 불꽃처럼 들꽃처럼을 주제로 충청 지역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 가운데 이해라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